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그날 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메아리 쳤다. 너는 내게 반항할 수 없다. 그 아이를 내 아내로 삼아라. 그것이 내 피를 이을 유일한 길이다. 나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스치듯 들려온 한숨 소리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 오메가에 아버지가 길러 키운 그 아이의 억눌린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한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쌓인 고독의 무게, 억압된 감정의 파도가 한 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비명이었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돌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명령은 단순한 가족의 전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유,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폭풍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자란 나는 28살의 알파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믿었다. 대기업의 임원직, 세련된 아파트, 그리고 주변의 부러움 어린 시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재벌 가문의 가장으로 알파의 피를 잇는 후계자를 고집했다. 그는 내가 베타나 오메가와의 결혼을 꿈꾸는 이상한 취향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키웠다. 은준, 25살의 오메가를. 고아원에서 데려온 그 아이는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자랐다. 충성스럽고, 조용하며, 언제나 미소 짓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첫 번째 만남은 아버지의 서재에서였다. 은주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책상에 기대어 앉아 글을 올려다보았다. 형님,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차가운 내 말에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준비해라. 다음 주에 약혼식을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을 나서며 나는 은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한 간청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왜 그 아이의 눈빛이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나는 알파였다. 오메가와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이라면, 게다가 은주는 남자였다. 나처럼 사회의 시선 속에서 숨겨진 감정을 가진 남자. 아버지의 가문은 오랜 전통으로 알파 오메가의 결합을 강조했지만 그 안에는 LGBT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 둘 다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다음 날, 아버지는 나를 회사로 불렀다. 그의 사무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모른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버지의 말에 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가 키우신 아이잖아요. 왜 저한테 떠넘기시죠? 그는 한숨을 쉬며 창가로 다가갔다. 은주는 내 동생 같은 존재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재벌의 후계자는 안정된 유산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아이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피로가 나를 흔들었다. 아버지도 인간이었다. 엄격한 알파의 껍데질 뒤에 늙은 남자의 외로움이 있었다. 퇴근 후 나는 우연히 은준을 만났다. 한강 공원에서 비가 그친 오후에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앉았다. 여기서 뭐해? 그는 놀라서 책을 덮었다. 산책이요. 형님은?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보았다. 가느다란 손가락, 책장으로 물든 잉크 자국.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야. 내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형님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물방울을 지우려 손을 뻗었지만 멈췄다. 그 눈물이 나의 차가운 벽을 녹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아버지의 강요로 인한 식사 자리, 우연한 산책, 그리고 밤늦은 대화. 은주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피어난 충성심. 저는 오메가라서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형님을 보면 자유로워 보이세요. 그의 말은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았다. 사회의 기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알파의 역할을 연기해왔다. LGBT의 정체성은 나에게도 상처였다. 남자애를 좋아하는 알파, 그것은 금기였다. 시간이 흘렀다.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차갑게, 단호하게. 하지만 은준의 변화가 나를 흔들었다. 그는 더 밝아졌다. 나와의 대화에서 웃음을 보였고, 가끔 내 손을 스치며 따뜻함을 전했다. 형님, 저희가 정말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도망쳤다. 회사에 매달려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의 눈물이 나를 쫓아왔다. 드디어 약혼식. 한옥 스타일의 연회장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우리는 마주섰다. 아버지의 시선이 무거웠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웠다. 형님, 제가 사랑해요. 속삭임이 내 귀에 스며들었다. 나는 반지를 끼우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연기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진심, 수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용기의 증거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관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그를 안았다. 그 순간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평화로 시작되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둘이서만의 공간을 가졌다. 은주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전통 한국 음식, 김치찌개와 비빔밥의 향기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왜 그렇게 웃어?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요.
형님과 함께 그의 미소는 순수했다. 오메가의 본능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 쪽에서는.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가문을 잇는 일이 남았다. 그의 말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은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나는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그는 문을 열고 붉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꿈을 꿨어요. 고아원 시절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어깨가 내 팔에 기대왔다. 그 따뜻함이 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공유했다. 나는 학교 시절 남자아이에게 끌린 감정을 숨기며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했다. 알파라서 강해야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약했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메가라서 항상 보호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진짜 보호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나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회사 생활은 여전했다. 상사들의 축하 인사 속에 나는 은준의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결혼 생활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천천히 가고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변화가 일었다. 은준의 메시지 하나가 나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오늘 저녁 집에 와. 새로 배운 요리 해줄게요. 그 작은 기대가 나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갈등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가짜 결혼은 소용없어.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은주는 병실 문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나는 그를 안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잤다. 포옹만. 하지만 그것이 충분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우리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은주는 도시락을 싸왔다. 형님, 이거 먹어봐요. 제 특기예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준아, 이름 부르는 순간 무언가 변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언론이 우리의 결혼을 보도했다. 재벌 후계자의 LGBT 결혼, 혁신인가 스캔들인가, 댓글들은 가혹했다. 오메가 남자와 역겹다. 은주는 그걸 보며 울었다. 제가 짐이 되나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내 비디야.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알렸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다. 여름이 깊어지며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여행을 갔다. 제주의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사랑해. 준아, 내 고백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형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은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가족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렀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강요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파의 가장이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검은 한복을 입은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가문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은준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의 꿈이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싶어요. 카페는 성공적이었다. 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내 과거가 되살아났다. 옛 연인이 나타났다. 베타 남자. 학교 시절의 추억. 그는 카페에 왔다. 너 아직도 그 오메가와 그의 말에 나는 화를 냈다. 그건 내 선택이야. 은주는 그 장면을 보고 상처받았다. 형님, 저를 사랑하나요? 진짜로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당연하지. 내가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극복했다. 신뢰가 더 깊어졌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우리는 산책로를 걸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 은준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이를 입양하자. 우리 가족을 만들자. 그의 눈이 밝아졌다. 좋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부드러워졌다. 차가운 알파에서 사랑하는 남편으로. 은주는 더 강해졌다. 오메가의 취약함을 넘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자선 활동에 나섰다.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열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자. 우리의 여정은 이제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한 해가 지나 봄이 다시 왔다. 카페에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다. 첫 눈물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나는 그의 손에 키스했다. 그는 웃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구했네요.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이 여전했다. 알파 부부가 아이를 위험하다. 변호사와의 싸움. 심리 상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준의 인내가 나를 지탱했다. 아이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7살 소년이 왔다. 이름은 민준. 오메가 아이. 고아원 출신. 그의 작은 손이 우리 손을 잡았을 때 눈물이 흘렀다. 민준의 적응은 도전이었다.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다. 엄마. 아빠. 은주는 그를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 동요. 부드럽게.
나는 직장에서 일찍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빠가 지켜줄게. 가족 생활은 나의 내면을 치유했다. 과거의 차가움은 녹아내렸다. 카페는 확장되었다. 우리는 LGBT 테마의 이벤트를 열었다. 이야기 나누기 모임, 예술 전시. 한 청소년이 말했다. 형님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은주는 울었다. 너도 할 수 있어. 사랑은 선택이야. 하지만 위기가 왔다. 언론 스캔들. 누군가 우리의 과거를 파헤쳤다. 강제 결혼의 진실, 아버지의 명령이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제가 피해자처럼 보이나요?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건 사랑의 시작이었어. 눈물이 우리를 연결했지. 대중의 여론이 바뀌었다. 지지 서명이 쏟아졌다. 민준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학부모 모임에 함께 갔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민준의 미소가 모든 걸 이겼다. 아빠들 최고. 집에 돌아와 우리는 웃었다. 여름 휴가. 제주로 갔다. 바다에서 민준이 수영을 배웠다. 은준과 나는 손잡고 걸었다. 이게 행복이야. 내 말에 그는 고개 기대었다. 네. 영원히. 시간의 강물이 흘러 민준이 10살이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데려왔다. 아빠들. 이쪽 카페는 이제 가족의 허브였다. 은주는 요리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반죽을 했다. 나는 재정 관리로 바빴지만 매일 저녁 가족 식사를 놓치지 않았다. 내 내면의 변화는 뚜렷했다. 과거의 저는 감정을 숨겼다. 이제는 솔직했다. 상담소를 다니며 LGBT 상처를 치유했다. 은준도 마찬가지. 오메가로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여정을 공유했다. 새로운 도전, 민준의 첫사랑. 소년에게 반했다. 아빠. 나도 형님처럼. 민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사랑은 자연스러워. 하지만 존중이 먼저야. 우리는 그를 가르쳤다. 가족의 가치는 사랑과 이해. 아버지의 길. 우리는 묘지를 찾았다. 할아버지. 우리는 행복해요. 민준이 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며 추억이 스쳤다. 그 눈물, 그 명령 모두 축복이었다. 겨울, 눈사람을 만들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가족이 최고. 은준과 나는 서로를 보았다. 눈 속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영원한. 민준이 10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학교 괴롭힘, 동성 부모, 이상해. 민준이 울며 돌아왔다. 은주는 안아주었고 나는 학교에 항의했다.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세요. 싸움 끝에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부모 교육, 다각성 이해. 은준의 꿈이 커졌다. 책을 썼다. 눈물의 결혼,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그 눈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커리어 변화. 회사를 그만두고 NGO를 세웠다.
LGBT 권익 보호. 서울의 거리에서 시위를 이끌었다. 사랑은 평등하다. 은준과 민준이 곁에 있었다. 가족의 힘. 위기, 건강 문제. 은준의 오메가 증후군 악화. 병원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치료 후. 그는 회복했다. 형님 덕분이에요.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했다. 봄. 민준의 졸업식. 아빠들. 감사해요. 그의 연설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포옹했다. 세대를 잇는 순간. 민준이 대학에 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은준과 나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여행, 대화, 사랑.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 제주에서 우리는 재혼 서약을 했다. 영원히 함께. NGO는 성장했다. 국제 컨퍼런스. 서울에서 나는 연설했다. 차가운 저는 눈물에 무너졌고 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박수가 터졌다. 민준의 방문. 저도 연애 중이에요. 형님들처럼 우리는 조언했다. 진심을 따라가. 아버지의 유산. 기부했다. 고아원 지원. 은준의 고향. 여름 축제. 한강에서. 불꽃놀이 아래. 우리는 손잡았다. 인생 최고의 순간.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은퇴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지었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추억을 회상했다. 민주는 결혼했다. 우리 손자를 데려왔다. 할아버지들. 은준의 머리가 휘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 아름다워. 그는 웃었다. 형님도요. 마지막 겨울. 눈이 내렸다. 침대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명령, 그 눈물 모두 감사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기쁨에. 은준이 먼저 갔다. 나는 그의 곁에서 울었다. 하지만 슬픔 속에 평화가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 장례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책을 썼다. 눈물의 유산. 민준이 읽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들의 사랑. 세상의 빛이야. 서울의 거리. 비가 내린다.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 비는 우리의 시작, 우리의 끝, 우리의 영원한 여정.